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국민보다 다른 나라 국민이 더 좋아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실제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이런 일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것도 일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갖는 호감도가 매우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그간 소원해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펼친 친일 정책의 결과물로 분석되는데요. 이 믿기 힘든 조사는 한국 동아시아 연구원 EAI와 일본 갤론 MPO가 1일 발표한 2022년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인 1028명과 일본인 1000명 등 총 2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작성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도는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그간 일본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인상이라는 수치가 좋은 인상이라는 수치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사상 최초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1%를 기록하며 나쁜 인상이라고 답한 4.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보다 약 10배 높은 수치인데요. 나쁜 인상이란 의견은 문 전 대통령의 47.6%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 4.6%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른 결과인데요. 역시 친일 대통령답습니다. 명실상부한 일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건데요. 윤 대통령은 무척 행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친일 대통령의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늘었는데요.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인의 의견은 지난해 46.7%에서 올해 53.4%로 상승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지난해 46.6%에서 56.5%로 늘어났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역사 문제 해결, 독도 문제 해결, 역사인식 및 교육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의 경우 한국인은 역사인식의 문제로 보는 반면 일본인은 국가 간 신뢰의 문제이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해 3.6%에서 올해 12.2%로 약 4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들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일본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답시고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야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에 반해 한국인들에게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은 42.7%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답이 가장 높은 비율의 답변으로 꼽혔는데요. 또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인들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보다 10.1%나 오른 30.6%를 기록했고 비호감은 52.8%로 지난해보다 10.9% 감소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한 결과인 거죠. 말끝마다 화합과 상생을 외쳐온 친일 대통령의 활약의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 때 일본은 힘을 합쳐 함께 나가야 할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또 오는 11월 전쟁 범죄의 상징인 우길기를 군함기로 사용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 초청의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인 청와대 활용종합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와대 내 일제시대 조선 총독 관저복원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일본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다가 창시 개명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권 내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이 대표가 27%의 응답을 얻었는데요. 지난 6월 2주차 조사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9%를 얻어 여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6월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뒤 3개월 만에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국의 장관께서 내가 대통령감이다 라고 천명을 하니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간 거죠. 애초에 빼달라고 했다면 조사조차 안 됐을 텐데요. 한 장관은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힘당 의원이 각 4%,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각 2%로 집계됐는데요. 의견 유보는 41%, 없음 28%, 기타 인물은 4%로 조사됐습니다. 국힘당 지지층에선 한 장관이 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요. 한 장관은 지난 6월 조사 9% 대비 13%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하며 여권 내 주목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 63%를 얻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 3%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아직도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7%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후보께서는 한국에서 법학과를 이제 졸업하시고 석사는 행정대학원을 다니시고 박사는 외국에서 하셨는데 네. 국내에서 공정거래법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언제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정거래법 수업을 듣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법시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법시험에 경제법 과목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예. 혹시 공부하셨는 적이 있는지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99년도에 아까 경제법 강의를 2번이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림대 교수 임명된 게 99년이시죠? 97년입니다. 97년인가요? 그러면 경제법 강의는 혼자 그냥 공부하셔갖고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림대에서 강의하신 겁니까? 한림대에서 한번 강의했고 경찰대에서 한번 강의했습니다. 경찰대에서 하시고. 예. 본인이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맞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